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동향 상당히 좋죠. 이 화력은 대다수 언론 쪽에 노출도가 좀 많이 심해져서 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서 거의 다, 뭐, YTN이든, 뭐, KBS든, MBC든, SBS든 거의 다 이 비트코인을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1, 2%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아, 그 그리고도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좀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화력이 좀 더 좋게 나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덩달아 나스닥도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순유입, 순유출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출 비중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야기 메인 주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ETF에 따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코인 ETF가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더리움도 당연히 언젠가는 되긴 하겠지만 ETF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비트코인에 있는 이 추격자로서 그 시총을 계속 따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애널리스트, 비트와이즈 리서치 애널리스트 라이언 라스무센이 이번에 ETF 승인 확률을 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거래가 주말 사이에 또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 에 따른 이더를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전문가가 이번에 순감소세 지속이 좀 보여진다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POS 전환으로 인해서 소각 시스템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율이 이번에 잘 될 것 같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특정 거래가 6일간 또 4,550만 달러 정도의 이더를 또 매입을 하고 스테이킹까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더를 좋아해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특정에 있는 프로젝트 쪽에다가 이제 돈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더를 좀 넣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의도가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번스타인이 이더 3,000원 달러 돌파 ETF 기대감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공급 역할,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량이 계속 이제 수수료 부분에 따른 소각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앞으로 저는 대세가 될 것이고요. 레이어2 애들도 많이 치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댕쿠 업그레이드도 이제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또 하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유니스왑이 이번에 수수료 분배 논의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이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유니스왑에 있는 가격 추이도 많이 변동성도 주긴 했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이더리움에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 소각에 따른 이 시스템 기반을 보게 되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유니스왑에 있는 비중을 보십시오. 네,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송되는 수수료가 여전히 비싸다는 걸 2순위로 지금 채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여전히 디파이와 이제 레이어2 그 다음에 NFT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니스왑에 있는 저런 행동이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또 채택이 되게끔 또 그렇게 많이 또 활용이 되게끔 하는 약간의 그런 용도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에로 캐피탈에서 이번에 유니스왑 수수료 정책 토크노믹스 새 시대에 여는 신호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머지 경쟁사 뭐 DYDX나 그 다음에
그리고 플렉스 쪽에서도 같이 이번 형태에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확률이 매우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디파이 썸머 2.0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도 이제 디파이 처음 열렸을 때 어땠습니까? 막 이자 엄청 많이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토큰 막 찍어내서 주고 막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자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보잡 코인을 받아가면서 뭐 이자 농사도 막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게 2019년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2.0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프리미티브가 2, 3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 수십 개의 디파이 프리미티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부분 다시 한번 디파이의 붐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요즘 가장 핫한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리스테이킹 쪽으로 가장 핫하죠. 그래서 뭐 이 리스테이킹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요즘 많이 곽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받겠죠. 많이 활용도가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면 그냥 스테이킹을 다시 재스테이킹을 한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만 썼으면 브릿지나 오라클 쪽에다가 또 우리가 다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디파이 쪽에 썼으면 이제 나머지 쪽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한 번 더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서 이자를 또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간다. 어떤 사람은 뭐 레버리지 뭐 형태라고도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뭐 어떠한 기술력이 나오면 어떠한 또 반작용에 따른 기술의 부작용도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테이킹에 따른 문제점은 스테이킹 효과에서도 또 한 번 다른 시스템의 스테이킹을 또 하게 되니까 여기에 뭐 이더 가격에 따른 문제점이 한번 나오게 되면 와, 작살 나겠죠. 청산에 또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기깔나게 되는 또 그런 기현상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더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요동을 치지 않아야 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뭐 도입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전문가 EIP4844 신규 트랜잭션 블록을 도입하겠다. 확장성 개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낮춰진다라고 하면요,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더욱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더의 가격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전히 약간의 좀 꺼리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더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당연히 기피를 쓰고 싶어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덴코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3월 13일 날 정도가 전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이겐 레이어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리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메인 블록체인 보안에 일치된 이더 토큰으로 재사용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VC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이겐 레이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리스테이킹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레이어에서도 이런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이 리스테이킹 부분을 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 돌려주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짓거리 내가 중간에 좀 정리를 해서 대신 해주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애치된 금액도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망한 또 아이겐 레이어 가 그 정도로 막 마케팅도 좀 잘 되어져 있고 VC도 많이 되어져 있어서 나중에 코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부연적인 이제 소식들 몇 가지 좀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본다고 하면요.
트럼프 씨가 비트코인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ETF 뜨거웠던 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ETF 순위를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매우 뜨겁기 때문에 트럼프 씨도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저를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게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JP모건이 이번에 가격 상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 이때까지 JP모건이 했던 행동에 제미 다이먼이 했던 행동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제미 다이먼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코인에 별로 좋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는 반대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알트코인 중에 리플과 이번에 퀀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퀀텀 요즘은 테마 코인이 되어버렸어요. 뭐 돈 된다 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AI 서비스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요즘 쓸만한 AI에 무엇을 접목을 시켜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한 달 동안 홀딩하면서 느낀 점, 비트가 오르든 말든 큰 무빙은 없다. 그리고 ERC-404 메타 엮을 만한 게 없어서 소식이 떠도 그러려니 한다. 리플이 오르면 가자, 또 발착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존재를 하고요. 여전히 리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 거 말고요. 다른 리플 유튜버 분들 말이죠. 당연히 이제 내가 이것만 믿고 이때까지 기다려온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고 내가 존버한 거에 따른 고통도 또 느끼고 그리고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포지션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투트랙 전략이나 그 다음 트랙 전략도 좀 준비를 해서 시간만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했던 부분에서도 이게 정답지라고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즉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정답지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 현실적 부정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도 리플도 언젠가는 가긴 갈 건데 좀 느리게 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미 팔 사람들 팔다 보니까 또 최고점도 돌파를 못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도파민에서 찾는다라고 해서 결핍이 난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만 듣다 보면 현실적인 진짜 투자적인 그런 DNA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리플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결국에 내가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도 순간에 내 기간과 돈의 금액과 시간은 동일시하게 했었는데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리플이 투자했던 기간 대비의 성과는 좀 더 조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전에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좀 더 가벼워졌으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걸로 이제 내 마음을 치료한다고 해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러한 마인드로 가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결국엔 리플로 돈을 진짜로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부동산, 그 다음 그림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또 비슷하게 고생을 엄청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나의 노력과 고생이 어느 정도는 수반을 해야 돼요. 사놓고 있는 게 아니고 사놓고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하나씩 배워서 가야 됩니다.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다 누군가 해주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상으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네.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가짐에서 나한테 그걸로 보고 내 투자 점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계속 많이 까니까 좀 맨날 욕먹긴 하지만 리플 이제 갈 때가 좀 되긴 했습니다. 예, 왜냐면 그 전에 팔았기 때문에 과거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긴 할 거예요. 그 대신 얘는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얘가 1억을 갈 때 얘가 1,000원을 돌파는 할 겁니다. 네, 분명히.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혼나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성투하시고요. 웬만하면 업비트 대비보다는 비싸움이 좀 더 낮고 요즘에 상장이나 새로운 코인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 코인 위주로 좀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신규 코인이 퍼포먼스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신규 코인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